네, 안녕하십니까. 뷰티플러스 리틀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죽은 매장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해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새로 오픈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되지 않아 점점 미용실 분위기가 죽어간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없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옵니다. 35년 동안 미용실을 해보고 또 프랜차이즈를 이끌어오면서 안 되는 미용실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90%가 사실 죽어가는 미용실에 가보면은 3가지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용실의 환경이며, 두 번째는 그 미용실의 조직의 문제점, 내부의 문제점이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매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해져 있고, 두 번째는 안에 직원들이 하나도 단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가격 제도라든가 혹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수익보다는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영업은 점점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미용실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미용실의 크기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일 먼저 미용실이 안 되고 있고 점점 죽어간다는 분위기가 있다면 일단은 매장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매장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꾼다거나 혹은 미용실 간판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유명한 경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네. 어떻게 보면 죽은 미용실을 살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매장을 정리를 하고 다른 미용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재개의 기회를 노리고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투자가 된 미용실에 이것을 포기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든 미용실을 다시 살리고 싶은데, 자, 다시 제가 원점으로 들어가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용실 환경을 바꾸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미용실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어두워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 스스로가 미용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안 되는 미용실들은 말이죠. 일단은 환경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일단 깨끗하게 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 제 1번의 순서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겠지만 돈을 들인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인테리어 변화, 사실은 몇 가지만 수정을 해도 굉장히 매장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든가 커트볼을 깨끗이 빨래를 한다든가 혹은 타월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가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본인의 매장들이 굉장히 칙칙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직원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이미 안 되는 미용실에는 내부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모르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디자이너들의 깊은 불만, 불신임,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에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쳐진다는 얘기죠. 서비스도 부실해지고 어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머리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려면 일단 공장 시설이 좋아야 하고 공장에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을 바꾸고, 두 번째 바로 안에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꿨다면, 세 번째는 바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객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미용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장님 주위 반경 2km 내에 잘 되는 미용실과 잘 되지 않은 미용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미용실의 요금이 합당한가? 아니,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들이 양성의 어떤 그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 있는가? 혹은 내가 고객들에게 음료수 서비스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음료수인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객에게 쉽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미용실이 쪽박이 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되어도 쪽박의 결과는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꿀팁. 처음에 미용실의 환경을 바꾸어라. 두 번째, 미용실의 안에 조직의 문제, 즉 디자이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 시스템을 바꾸어라. 자, 세 번째,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안에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라. 자,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죽어가는 미용실을 살린다는 것은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죽은 미용실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한 마음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틀조이 뷰티 플러스 죽은 미용실 살리는 방법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재미나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내부의 헤어 카페 헤어911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럼 리틀조이 뷰티 플러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